읽어주세요, 아빠. 아빠 네. 상상할 테니까 읽어봐. 네. 어린 왕자. Little Prince.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별은 아마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일 거예요. 그 별은 고작해야 집 한 채만한 크기니까요. 그 별의 이름이 뭐냐고요? 어떤 사람은 수옥수성 B-610이라고 하는군요. 어린 왕자의 별은 하도 작아서 해가 지는 모습을 하루에 44번이나 볼 수 있어요. 그 별에는 바오밥 나무의 싹들이 몇 개 돋아나 있어요. 바오밥 나무는 크게 자라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나중에 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싹일 때 뽑아야 한다는군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연기를 뿜는 화산과 잠들어 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단 한 송이의 장미가 자라고 있고요. 장미는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씨가 싹을 틔운 꽃이에요. 해가 뜰 무렵에 예쁘게 피어났죠. 장미는 언제나 재난청망했어요. 자기한테는 4개의 가시가 있어서 호랑이가 와도 무섭지 않다나요? 장미는 불평도 많았어요. 제때 물을 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리고 바람막이와 둥근 유리덮개를 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어요. 어린 왕자는 다른 별을 가보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화산의 그을음을 털어내고 바오밥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에게 물을 주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행복하게 빌어요.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린 왕자들은 철새들 따라 먼 여행을 떠났어요.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차례로 둘렀어요. 처음 찾아간 별에는 명령하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오, 신하가 한 명 찾아왔구나. 저는 임금님을 잘 모르는데 임금님은 어떻게 저를 아시죠? 임금에게는 모든 사람이 신하다. 어린 왕자는 몹시 피곤하여 하품을 했어요. 그러자 임금님은 예의가 없구나. 하품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했어요. 임금님, 저는 여행에 지쳐있어 하품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하품을 해라. 명령이다. 임금님은 걸핏하면 명령을 내렸어요.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를 우러러 보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세 번째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기 위해 늘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죠. 네 번째 별에는 온 세상의 별을 세고 있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고, 다섯 번째 별에는 가로등을 켰다 껐다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별은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을 만나본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정말 이상하단 말이야. 아빠 같다, 아빠. 세 번째 별.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 별은 술주정뱅이.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늘 술 마시는 사람이었지요. 아빠인가? 어린 왕자가 일곱 번째로 찾아간 별은 지구였어요. 이상한 곳이네.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별을 잘못 찾아왔나? 밖에서 볼 땐 초록색이더니 여기는 온통 모래투성이네. 어린 왕자는 사하라 사막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은 무척 더웠어요. 어린 왕자는 뜨거운 사막을 걷고 또 걸었어요. 그러다가 사막에 떨어진 비행기와 비행사를 만났죠. 비행사는 고장난 비행기를 고치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비행사 곁에 소리 없이 다가갔어요.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비행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아이를 만나다니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었어요. 비행사는 멀뚱히 어린 왕자를 쳐다보았어요. 난 지금 바빠. 비행기를 빨리 고쳐야 하거든. 그리고 난 그림을 그릴 줄 몰라. 비행사는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삼킨 보호와 뱀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두들 모자로만 본 거예요. 그 뒤로 비행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못 그려도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비행사는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잖아. 양을 그려줘.
비행사는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비행사는 이번에는 양을 그렸어요. 이 양은 병들었잖아. 비행사는 다시 양을 그렸어요. 에이, 무슨 양이 이래? 뿔이 나 있는 걸? 그럼 이 양은 어떠니? 너무 늙었잖아. 나는 어린 양이 좋아. 비행사는 마음이 바빴어요. 빨리 비행기를 고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대충 상자를 하나 그려주며 말했어요. 이 상자 안에 양이 있어. 알겠니? 그러자 어린 왕자의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아니, 이런 것이 갖고 싶었어. 아니, 양이 잠들어 있네. 넌 어디서 왔니? 너의 집이 어디지? 비행사가 묻자 어린 왕자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왔어. 저기 내가 살던 별이 보이는걸? 어린 왕자는 별에서 살던 이야기와 별을 떠나 여행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내 별에는 두고온 장미가 있어. 자기 같은 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자랑스러워했지. 그런데 지구에 와보니 장미가 엄청 많더라고. 내 장미가 이 사실을 알고야 속상해할걸? 어린 왕자는 장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여우를 만난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나는 지구에 와서 여우를 만났어. 여우에게 같이 놀자고 하니까 길들여지지 않아 놀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었지? 길들여지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여우가 가르쳐 주었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이가 되는 거래.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친구가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만약 친구가 날마다 오후 4시에 와준다면 3시부터 마음이 설레인다는 거야. 이제 비행사는 물 떨어져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와 함께 오모를 찾아 나섰어요. 둘은 사막을 하염없이 걸었어요. 어린 왕자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중얼거렸어요. 별은 아름다워. 그것은 저 별 어딘가에 꽃이 하나 있기 때문이야. 알았어, 잠깐만. 저한테 춤추고 싶대. 춤춰야 돼. 잠깐만. 저는 춤춘대. 네. 자, 다시 읽어봐. 어린 왕자는 모래 언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막은 참 아름다워. 그것은 저 사막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의 말을 듣고 비행사가 말했어요. 그래,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들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지. 두 사람은 곧 우물을 찾아냈어요. 우물에서 먹을 축인 뒤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아저씨, 비행기를 다 고쳤다고 했지?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어린 왕자는 비행사가 그려진 양 그림을 품속에 넣었어요. 어떻게 네 별로 돌아갈 거니? 방울뱀이 도와줄 거야. 자기가 물면 내 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는데 그때였어요. 방울뱀이 스르르 기어와 어린 왕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비행사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어요. 어린 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아저씨, 밤이 되면 밤하늘을 쳐다봐. 그러면 내가 많은 별들 가운데서 웃고 있을 거야. 어린 왕자는 비행사의 물에 입을 맞추었어요. 마침내 그 어린 영혼은 자기 별로 돌아갔어요.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날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어린 왕자가 손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끝! 저는 아니야. 작가가 누구야? 신현배. 아니, 진짜 작가. 글 신현배. 원작. 원작 생택지 페리. 승대 집별이라는 사람이 있어. 어린 왕자는 죽었어요. 가봐.